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이라 오후에 건트로 왔습니다. 건트는 제가 있는 빌롱에 인접해 있어서 메콩대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오면은 건트 도심에 올 수 있습니다. 건트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5대 도시에 속하는 아주 큰 규모의 매력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강의 도시라고 할 만큼 건트 주변에 메콩강 지류가 아주 넓게 흘러서 빌롱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그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제가 페북에도 어제 썼는데 제가 결정적 순간 나를 찍는다 라는 이런 테마로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페북에 하고 있는데 그 페북에서는 오브제로서 선글라스와 커피, 그래서 선글라스는 세상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상징기호로, 또 커피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역시 상기하는 그런 상징기호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가끔 끼는데요. 제가 야외에서 유튜브를 할 때는 그냥 맨눈으로 하면 햇빛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선글라스죠.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맞춘 건데, 다초점 선글라스를 끼고 스마트폰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초점이라서 제가 선글라스를 거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는 실내에서도 늘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원래부터 제가 시신경이 약해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면 눈이 부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수년 전부터 비문증이 생겨가지고 이 날파리 같은 것이 눈에 떠다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증은 거의 뭐 수년째 지금 계속 눈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고,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 더 심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은 훨씬 완화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자주 끼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2년 전부터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작업을 스마트폰과 셀카봉으로 계속해 오는데, 기왕 선글라스를 애용하니까 선글라스 자체를 하나의 상징기호로 오브제로 채용해서 작업을 수년째 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에 시단의 원로 한 분이 느닷없이 그 사진 밑에 댓글을 안경을 벗어라 이렇게
달아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공식적인 페북 공간에서 안경을 벗어라, 아주 반말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그게 너무 황당하고 충격이어서 그 개인에 대한 것보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경직성에 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뭐 학교 식당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가고 그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선글라스 끼는 것조차도 타인의 금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경직된 사회라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면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굳어진 사고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말 말만 선진국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구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적 경직성과 예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페북글에서 지난 연말에 조용필이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가왕 조용필의 노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조용필은 상징 같은 검정 선글라스를 쓴 채 무대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 공연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풀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페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공적인 그런 공연 자리에서 조용필이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를 해도 아무도 조용필에게 안경 벗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연예인이 아닌 일상인은 선글라스 하나 끼는 것도 타인의 검열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그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제 놀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진에 대한 실험이고, 나아가 디카시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진 예술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탐색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매일 수십 장, 100장, 200장 스마트폰과 셀카봉을 이용해서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고 그 중에서 몇 장을 골라서 페북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 마르셀 디상이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후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일상이냐. 일상을 바로 예술로 한치시키는 그런 팝아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디상 이후에 우홀 같은 팝 아티스트도 그랬고요. 아무튼 저도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글라스와 커피를 오브제로 해서 많은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그 중에 몇 점을 골라서 어떻게 보면 수천 점 중에서 몇 작품 골라서 그 저의 일상을 예술이라고 호명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안경을 벗으라라는 그런 그 댓글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선글라스에 대한 나 자신의 검열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하나 끼는 것도 자유롭게 못 낀다면은 이게 과연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엄격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편협된 그런 사유로서 타인을 재단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무조건 이단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유튜버 작업을 하면서 이 유튜브 작업 자체도 제게는 일종의 어떤 놀이이기도 하고, 또한 뒷가시 전문 방송으로서 뒷가시를 알리고 또 뒷가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문 방송이면서 저의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런 의미도 지닙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이 유튜버는 제게 굉장히 1인 미디어로서 큰 위안이 되고, 또한 저의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1인 미디어로서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야외에서 햇빛이 부셔서 물리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글라스 자체도 하나의 상징 기호로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실제의 저를 만나기보다 하나의 기호로서, 상징으로서 만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듯이 선글라스를 끼고 유튜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또한 유튜브에서도 이 선글라스가 하나의 오브제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안경 벗으라 라는 이런 정말 편협한 시각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자유가 숨쉬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튜브 공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페북 공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수업을 할 때라든지 공식적인 회의 이 자리에서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선글라스를 낍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검열의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기호로, 상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